입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저는 동작미래탐구 중등부 원장 김민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머님들을 이제 저희 학원에서 본관에서 저희가 세미나실에서 어머님들과 설명회도 하면서 어머님들의 고민도 좀 들어보고 입시 정보도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왔었는데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아쉽게나마 영상으로 대체된 점 어머님들께 좀 아쉽고 좀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좀 앞섭니다. 일단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어머님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드라마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됐었어요. 그쵸, 어머님들? 저도 꽤 재밌게 봤고, 그 다음에 좀 가족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도 많이 울기도 했는데, 우리 아이한테 슬기로운 방학생활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이번 여름방학은 너무 짧아졌습니다. 약 2주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좀 되겠죠. 어쨌든 한 2주 정도쯤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2주 동안에 우리 아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가장 최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중에서 입시 정보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요. 근데 입시는 진짜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중등학부모님들이 어렵다 보니까 외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어렵기보다는 그냥 단순하면서 간략하면서 우리 아이한테 딱 맞는 전략 요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설명의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입시예요. 결국 제가 생각하는 입시의 핵심은요. 결국 수시와 정시의 균형 맞추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동안 대학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수시에 대한 무게중심을 많이 뒀었었죠. 특히 어떤 전형?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게를 많이 뒀었습니다. 심지어 고려대 같은 경우는 80%가 넘었었죠. 그렇죠? 종합전형으로만 선발을 하기도 했고 서울대도 약 78%를 종합전형으로만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럼요. 연세대도 물론 연세대는 그동안 정시 비중을 꾸준히 유지해오긴 했지만 꽤 많은 비중을 종합전형에다 무게를 뒀었었죠. 그런데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무슨 사태가 있었었죠? 그렇죠. 조국 사태가 있었었죠. 이걸로 인해서 정부도 그 다음에 대학도 생각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포인트가 이제 다시 아이들을 줄 세워야 된다는 식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종합적이고 정성적 평가보다는 검증되어 있는 내신, 검증되어 있는 수능 점수 이걸 보고 우리 아이를 뽑을게 라고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혹시 지금이라도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조금 줄이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종합전형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교과보다는 일부분 비교과가 포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종합전형조차도 교과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내신을 만들지 않으면 성적이 만들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장식적으로 느껴지시는 게 편한 거죠. 그러면 결국 핵심은 뭐냐? 그렇죠. 공부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가.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공부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빡세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 그러면 우리 지역에 나쁜 것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좋은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교과 전형이 증가되고 일부 대학들이 신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교과 전형은 뭐죠, 어머님들? 그렇죠. 고등학교에서 보면요. 요게 이제 고등학교 성적표예요. 어머님들이 보시면. 이거 처음 보시는 어머님들도 있으셔서 제가 꼭 보여드려요. 뭐냐면요. 중학교 성적은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90점이 넘으면 우구 잘했죠. 그쵸? 네, 잘했습니다. 우리 아이 훌륭해요. 근데 어머님 중학교 때 90점이 넘는 애들은 일부 중학교는 30%가 넘어요. 여기서 고등학교는 등급이 찍히잖아요. 1은 4%, 2는 11%, 3등급은 23%. 우리 아이가 A를 받았는데 고등학교 갔더니 4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머님들한테 드리는 말씀, 중학교 내신부터 완벽하게. 그러니까 A여도 그냥 A가 아니라 정말 아이가 최상위권 A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중학교 때부터 훈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고등학교 가서 느끼면 너무 늦어요. 왜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우리 아이 대학에 저는 한 40, 50%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많이 준비하고 완성하는 것이 우리 아이가 성공적인 대입에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만들게 된다. 맞아요, 어머님. 중학교 때부터 공부시키는 거 부담스러우시죠? 그쵸? 우리 아이도 좀 쉬었으면 좋겠고, 좀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럼요. 제가 공부만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을 탄탄하게 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많이 맛본 친구들이 결국 가서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결국 정부는 수시와 정시의 균형 맞추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중학교 3학년들이 2024학번이 될 거예요. 학번 계산은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이 20년도니까 21학번이에요. 그러니까 중3이 24학번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쯤 가면 수시 정시가 거의 5대5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내신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는 수능 성적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수능 성적이라는 것도 결국 재수생, N수생, 그쵸? 그 다음에 강남에 있는 일반고 애들 중에서 내신이 안 되는 애들이 정시 올인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그래도 아직은 수시에다가 무게중심을 두면서 정시까지 같이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조금만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수시에서도 수능 등급이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최저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 중심을 두면서 정시까지 같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내신부터는 수능 범위하고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하면 당연히 수능 공부도 자연스럽게 되게 됩니다. 자, 이게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보시면 3학년 1학기 A예요. 우리 아이 A 받았어요. 잘했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고등학교에 가면 1등급이 여기까지, 2등급이 여기까지, 3등급이 여기까지. 우리 아이가 A인데도 몇 등급이 나올 수 있다? 4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과연 요건 이제 수능 성적표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과연 요번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등부에서 야심차게 수학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학과 팀장님이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동작 미래탐구 중등수학과 팀장 김종국입니다. 앞에서 원장님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더 좋은 내용으로 이번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 끝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좋은 알찬 방학생활을, 슬기로운 방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그때 학년에 맞춰가지고 학습을 진행해야 되는 필수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내용들 중심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 잠시만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학년 아이들은 어떤 내용이 가장 필요할까요? 자, 지금 현재 1학년 아이들은 식을 처음 다루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자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서툰 부분도 좀 있고요. 수를 연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역시 새로운 수체계에 대한 연산 연습이 부족한 부분과 아직 개념이 덜 잡힌 부분들에 대한 오류로 인해서 오답이라던가 연산 실수라던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아이들한테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여름방학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중학교 1학년 1학기 대수과정, 그리고 2학년 1학기 대수과정, 그리고 3학년 1학기 대수과정 통해서 아이들이 학년별로 이어지는 연계성과 함께 높은 성취도를 보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1학년 1학기 과정에서는 물론 방정식 과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2학년 1학기 과정에서는 부등식과 연립방정식, 그리고 지수법칙, 이런 내용들이 추가될 것 같고요. 3학년 아이들한테는 곱셈 공식이 이번에 이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온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인수분해, 2차 방정식,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이 대수 과정에 대해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2학년 아이들은 이제 중등 과정에 대한 선행 학습을 마무리하고 이제 고등 과정에 대한 첫 발을 내딛는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 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고등3 이제 아이들이 개념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고요. 고등3 과정은 아이들이 한 번, 두 번 공부를 한다고 해서 높은 성취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 개념적인 부분을 탄탄하게 잡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반복 학습과 이후 선행 학습을 이어나간다면 보다 좋은 성취도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중간고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중등 과정에서 아이들이 치렀던 시험보다는 고등 과정에 올라갔을 때 치르는 시험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시험 난이도적인 측면입니다. 중등 과정에서는 학교 평균이 보통 70점, 하지만 고등 과정으로 넘어가면 50점 이하로 떨어지죠. 자, 그런 난이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렇다고 90점, 100점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럼 그 어려운 난이도에서 고득점을 받는 친구들은 어떤 준비가 있었을까요? 중등 과정에서 이미 고등 과정에 대한 탄탄한 개념 학습과 그리고 인근 고등학교 혹은 어려운 학교들에 대한 심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는 작업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아이들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맞춰서 준비를 했고요. 내용적인 부분은 인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어려운 킬러 문항, 그런 문항에 대한 해결력을 길러주고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아이들이 반드시 다뤄야 되는 내용들 중심적으로 해서 꼭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을 담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한테 목표하는 게 성공적인 입시 지원입니다. 보다 나은 아이들의 고등학교 진학과 좋은 성적을 위해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 정말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